제가 봐온 노년 환자분들 중 관절염인 줄 알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면 갑상선 관련으로 더 큰 병이 있으신 것으로 진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년 중년 환자분들에게 흔한 이 관절염이 사실은 갑상선 관련 증상과 비슷해 보여서 간단한 관절염인 줄 알고 방치해 두셨다가 갑상선 암에 걸리거나 갑상선종, 심하면 치매까지 오게 되는데요. 갑상선은 목에 있는 기관이지만 이 부분이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식욕부진, 관절염, 피로감, 근육통, 소화불량인데요. 이러한 증상을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도 계속 느끼시는 분들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항상 이 관절염으로 보이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노년 중년 환자분들에게 대면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영상을 제작해서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환자분들과 그 환자분들이 겪은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는데요. 사실 이 음식들은 우리의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라는 사실. 관절염을 평소에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게 저희 보람입니다. 유튜브 장수의 길은 여러분이 장수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지식은 지식이 쌓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설명 시작하겠으니 귀를 크게 열고 들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와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년층의 인구는 30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노인에서의 갑상선 질환은 엄청나게 흔하지만 노인에게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나 징후는 젊은 연령층과는 달리 모호하거나 비특이적이고 때로는 임상 증상만으로는 전혀 갑상선 질환을 의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진료를 해야 합니다. 또 노인 환자분들에게는 이미 치료 중인 다른 질환이 있거나 혹은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엔 모두 갑상선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갑상선 질환의 치료 여부가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조직 내에서는 여포 사이 섬유화가 증가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견들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를 감소시키는데요. 노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99% 이상이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고령화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나 징후들은 점차 모호해지며 때로는 노인의 흔히 발병하는 관절염과 같은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데 왜 관절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갑상선이 뭔지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 목 앞부분에는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배출해서 신체의 체온을 유지해주면서 신진대사를 조절해주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갑상선의 호르몬이 정상 수치를 벗어나면 관절염을 비롯한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호르몬 분비가 너무 적거나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봐온 환자분들 대부분이 겪으신 갑상선 질환은 보통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아픈 부위가 없어서 뒤늦게 큰 병으로 발견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갑상선 질환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피로함입니다. 이는 수면 부족과 체력 저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오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원인으로는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했거나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 생산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연관된 수술을 받았거나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가면역 질환과 갑상선 염증 질환, 바이러스 감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관절염 증세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이는 근육통과 함께 근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신진대사 저하를 비롯한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심장질환과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해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과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는데
이는 평생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갑상선염은 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갑상선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호르몬제를 따로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피로감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는 각종 영양분이 많고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인기가 많은 식품입니다. 실제 하루에 양배추 잎 2장을 먹었을 때 비타민 K는 하루 필요량의 92%, 비타민 C는 하루 필요량의 50%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음식입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위염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활성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이 양배추를 과하게 섭취했다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의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요. 이 성분은 양배추나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로 분류된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이 체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분들에게 증상이 악화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체내 요오드 부족으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환자분들은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체내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억제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실제 섭취하는 요오드의 80%가 갑상선에 사용되는데요. 지난 2010년에 발표된 저널인 암의 원인과 통제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293건의 갑상선 암 환자와 354건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음식 섭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요오드 결핍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갑상선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십자화과 채소 섭취와 요오드 결핍 사이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추정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은 요오드 사용 능력을 방해하는데 이는 요오드가 결핍된 사람의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양배추 섭취량이 요리에 곁들이는 정도의 소량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도 양배추를 일주일에 2번씩 한두 장 정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양배추가 과다하게 들어간 샐러드라던가 양배추를 무친 양배추 음식을 먹는 것은 확실히 위험합니다. 다음부터 양배추를 드실 때에는 적당한 양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양배추 1장을 초과하는 만큼 드시지 마시고 만약 2장 가까이 드셨다면 일주일 동안은 양배추의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세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브로콜리의 효능은 하루 종일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브로콜리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음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브로콜리는 갑상선 관련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화기인 대장에 문제가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라던가 혈전 용해제 복용자에게도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으니 구독을 꼭 눌러서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함께 장수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서 장수의 지식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수의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